네, 안녕하세요. 플레인즈의 주기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입문용 가격대에서 중급기로 올라갔을 때 사실상 입문용 제품과 중급기 제품 간의 수치적인 출력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적인 출력이라는 것은 스펙상에 표기가 되어 있는 제작사에서 공개하는 출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앰프를 처음 구매하시는 소비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앰프의 객관적인 성능이라는 게 이 출력이라는 개념으로 표기가 되는 것 같아서, 출력이라는 개념으로 공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 출력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죠. 출력이 높으면 아무래도 객관적인 성능이 더 높은 것처럼, 더 우수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무래도 일반적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 출력이 다른 제품에 따른, 출력에 따른 음률 차이를 경험을 통해서 많이 느껴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출력이라는 개념에도 표기법에 따라서 임피던스별 출력 표기법이 또 다르고요. 어떤 제품들은 사옴 출력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좀 저렴한 제품들의 경우에는 출력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옴으로 표기를 하면은 출력이 많게는 2배까지 이렇게 증폭이 되기 때문에 사옴으로 출력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저렴한 가격대에서는 6옴으로 출력을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이파이 오디오 제품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8옴으로 출력을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최고 출력과 전격 출력을 또 따로 표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A클래스 증폭 방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A클래스 증폭 방식의 경우에는 정말 가격대가 비싼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앰프의 경우에도 출력이 30W인 경우도 있고요. 뭐 50W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A클래스 증폭 방식 앰프의 경우에는 100W가 넘어가는 경우도 참 흔치가 않아요. 가격대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A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와 AB클래스 증폭 방식 혹은 D클래스 증폭 방식 앰프들끼리 표기되어 있는 수치만으로, 표기되어 있는 출력만 가지고 성능을 비교한다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표기되어 있는 출력보다도 일단은 증폭 방식의 차이를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의 경우에는 표기된 출력보다는 내부의 물량 투입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출력을 온전하게 낼 수 있게끔, 그 출력을 온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떻게 뭐 튼튼하고 강인하고 그리고 이제 넉넉한 용량의 전원부 부품들이 들어가 있는가, 증폭부는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가, 증폭 TR은 몇 개를 사용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줄곧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D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가 이 하이파이 오디오 업계에 AB클래스 방식만큼이나 주류로 자리 잡은 지가 불과 몇 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D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를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뭐 일종의 통계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아직 풍부하게 쌓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AB클래스 증폭 방식과 D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들끼리 동일한 수치의 출력을 놓고 비교를 한다라면은 수치적인 출력이 동일하다라고 하더라도 AB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가 좀 더 음의 밀도감이라든지 깊이감이라든지 중량감이라든지 바디감이라든지 서류의 정보량 이런 것들이 좀 더 우수하다, AB클래스 방식이요. 반대로 D클래스 증폭 방식의 경우에는 중고음의 투명도, 중고음의 이탈력, 펼쳐짐, 이런 개방감, 이런 느낌이 좀 더 낮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D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가 출력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더라도 좀 심하게 비약을 좀 하자면은, 아직까지 뭐 통계가 풍부하지는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간 심하게 비약을 하자면은 AB 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의 출력이 예를 들어서 70에서 80W라고 한다라면은 D 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의 경우에는 한 120W 그런 정도하고 동급 수준으로 비교를 해도 되지 않은가, 얼추 그렇게 비교를 하셔도 괜찮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표기되어 있는 출력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표기되어 있는 출력이 높은 입문용 앰프와 오늘은 대표 제품으로 아캄 SA35와 그 출력의 느낌, 구동력의 느낌, 강인함의 느낌, 다이나믹, 음의 분출력, 뭐 그리고 뭐 개방감, 뭐 중저음을 컨트롤 해주는 다이나믹, 이런 능력들, 광대역 특성, 그리고 스피커에 대한 제어력, 얼마만큼 스피커의 본연의 성능을 다 잘 끌어내 주는가, 위로도 잘 끌어내주고 아래로도 잘 끌어내주는가,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스피커를 매칭을 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是谁在敲打我窗？是谁在撩动琴弦？那一段被遗忘的时光，渐渐地回渗出我心坎。是谁在敲打我窗？是谁在撩动琴弦？记忆中那欢乐的情景，慢慢地浮现在我的脑海。那缓缓飘落的小雨，不停地打在我窗。只有那沉默无语。Non occorre parlare, certi silenzi soffiano come il vento. Foglia di amore vola lontano, nel tempo in cui si apre un tulipano. Foglia di amore vola lontano, nel tempo in cui si apre un tulipano. Era all'inizio un piccolo cuore che linfa e destino premeva a fiorire. I was a ghost, I was alone. 두어진 길 속에 Given the throne, I didn't know how to believe I was the queen that I meant to be. I lived two lives, trying to pick both sides, but I couldn't find my own place. Caught a path, child, could've got too wild, but now that's how I'm getting paid. Without you on stage,
샌드위치 250 11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하고 있는 박스형 스피커, 여기에 입문용 5종 앰프 비교 청음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코 오디오 스피커에 좀 더 고급 앰프를 매칭을 해보면 어떨까, 좀 더 완성된 앰프, 완성된 매칭에 스피커 가격 정도의 앰프를 매칭을 하면 과연 음질이 어떻게 바뀔까,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도 한번 매칭을 해봤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스피커의 스피커 가격과 앰프의 공식 소비자 가격이 얼추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칭한다라고 해서 무슨 뭐 특별히 앰프 가격이 크게 비싼 매칭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은 스피커 가격과 대략 1대1 정도의 그런 정도의 매칭이라고 해도 되는 매칭입니다. 그리고 올인원 앰프 매칭이기 때문에 별달리 다른 소스 기기가 필요 없는 올인원 매칭이에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5종 앰프, 리코 오디오의 5종 앰프 비교 청음 영상에서 틀었던 곡이 한 두세 곡 정도 중복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영상과 비교해서 들어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거의 이 정도 되니까 저 리코 오디오 스피커가 완전히 다른 스피커가 되죠. 그 5종 앰프 비교 청음 영상에서도 예컨대 유니슨러치의 유니코 누오보라든지 뭐 그런 정도 앰프를 매칭을 했을 때는 상당히 완성도 있는 음을 들려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유니슨 리서치하고는 다른 증폭 방식, 지금 아캄의 경우에는 AB 클래스 증폭 방식이 아니라 G 클래스 방식이에요. G 클래스 방식. 그래서 생김새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남성적이면서도 강한 느낌의 음을 내줍니다. 물론 이제 지금 오늘 재생한 예컨대 어쿠스틱한 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캐데헨, 저 케이팝 데모헌터스의 주제 골든 같은 경우도 재생을 했고요. 뭐 일부 팝음악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음이 종종 살짝 세지 않은가. 좋게 말하면은 아주 생생하면서도 라이브틱하게 이렇게 팡팡 터져주는 느낌이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스피커를 거의 뭐 가지고 노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나고, 신나는 음악을 틀었을 때는 신나게 느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에너제틱하죠. 에너제틱합니다. 이 정도 되니까 확실히 야, 대구경 우퍼 유닛을 탑재하고 있는 면모가 나와주는구나,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입문용 앰프를 매칭을 했을 때는 저음이 약간 허전한 듯한 느낌이 있었죠. 그런데 케이팝 데모헌터스라든지 어쿠스틱 음악이라든지 이런 음악을 재생을 해봤을 때, 감상을 해보셨을 때 저음이 상당히 힘있게 나와주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죠. 확실히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르죠. 그리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유튜브로 이런 음질의 차이, 이런 공간감의 차이, 이런 깊이감의 차이, 이런 바디감의 차이, 이런 느낌이 유튜브로 전달이 여러분들에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하이파이 오디오 시스템에 연결해서 들어보신다거나 그렇다라면은 좀 차이점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 대역에 대한 굉장히 짜임새 있으면서도 탄탄한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미니 앰프라든지 출력이 낮은 100만 원대 앰프들하고는 모든 대역에 힘이 실려져 있는 느낌 자체가 판이하게 달라요. 그래서 힘이 적은, 구동력이 약한 미니 앰프라든지 100만 원대 앰프들의 사운드도 볼륨을 높여서 들어보면 크게 답답하지 않을 수는 있겠죠. 아, 제법 깨끗한 소리를 잘 내주네, 이렇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니 앰프라든지 100만 원대 앰프들의 사운드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뭔가 우리나라식으로 좀 흔하게 표현하는 느낌이라면은 좀 짱짱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뭐 이런 표현 쓴다라고 해서, 이 오디오 리뷰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 쓴다라고 해서 굉장히 불경스럽게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요, 사운드가 짱짱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은,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모든 대역에 중고음이라고 해서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중고음이라고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도 굉장히 여성 보컬의 라이브 음악을, 요즘 오디션 프로라든지 이런 쪽에서 들어보면은
정말 막힘없이 시원스럽게 뻗어주는데 그 여성 보컬의 목소리에도 힘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고역대에도 힘이 있어야 되고 중역대에도 힘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중저음역대에도 힘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저음역대에도 초저음에도 당연히 힘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각 대역별로 충분한 만큼의 에너지가 공급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특유의 사운드의 밀도감이라든지 실체감의 느낌이라든지 존재감의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그 에너지의 느낌이라는 게 높은 대역에서도 느껴지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고음역대에서 에너지가 부실해지게 되면은 사운드가 깨끗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 깨끗한 사운드가 너무 부실하고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약간 얇으면서도 가볍게 느껴져요. 그리고 마치 뭐 제가 자동차에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고급 세단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가벼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심지어는 오토바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오토바이도 가벼운 오토바이가 있을 것이고 묵직한 뭐 할리 데이비슨 같은 오토바이가 있겠죠. 배기량이 한 900cc나 1000cc 정도 되는 경차를 타는 것보다 할리 데이비스를 타는 것이 승차감이 더 좋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오토바이가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150km로 달리는데 150km, 160km로 달리는데 너무 가벼운 오토바이를 탔다. 좀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종이 오토바이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중고음이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그 몸체가 달리는 몸체가 가벼워버리면 이럴 때 우리가 오디오 리뷰어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음이 날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너무 가벼워가지고 음이 막 파다다다다다 막 바람 불면은 그냥 지붕이 막 이렇게 막 다다다다다 하면서 지붕이 뭐 들떠가지고 날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느껴진다 이거예요. 지금 SA35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SA35라는 저의 앰프를 보시면은 비교적 이제 가격에 비해서는 그렇게 두툼한 스타일은 아니니까 몸체가 이제 크고 두툼한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힘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것이다. 구동력이나 힘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출력 자체는 8옴에 120W입니다. 저는 120W면 상당히 괜찮은 출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워낙 D클래스 방식의 앰프에서 출력이 높게들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오해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캄 SA35의 120W라는 것은 근본적인 출력 방식 자체는 근본적인 그 증폭 방식 자체는 AB 클래스 방식과 동일한 방식인데 AB 클래스 방식의 터보 차저 같은 증폭 레일을 추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래가지고 파워가 필요로 할 때에는 그 터보 방식이 같이 이렇게 증폭을 동시에 같이 해주는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감적인 출력의 느낌이라든지 체감적인 파워감의 느낌이라든지 다이나믹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이 동일한 120W의 AB 클래스 방식보다 더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여성 보컬을 재생했을 때에도 중역대가 굉장히 시원하게 힘있게 에너지감 있게 풍부하게 넓게 장대하게 이렇게 나와주는 것도 느껴질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K-POP 데모헌터스 같은 팝송이라든지 어쿠스틱 연주 음악이라든지 이런 쪽을 재생을 하더라도 뭐 기타 소리에도 상당히 그 엣지감이라든지 아니면 텐션감이라든지 짜릿한 느낌 이런 느낌도 잘 느껴지고요. 힘이 붙어 있죠. 중역대에 힘이 붙어져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야, 좀 큰 바디가 큰 스피커에서 짱짱하게 이렇게 힘있게 나와주는 듯한 느낌이 드디어는 이제 제대로 느껴지는구나. 그런 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음의 어택감, 저음의 바디감이라든지 저음의 묵직한 느낌, 중량감 이런 느낌도 잘 나와주고 있죠. 특히 클래식 음악을 재생을 했을 때도 참 그 오늘 재생한 클래식 음악에서 도입부가 끝나고 나서 첼로 음악이 재생이 됐을 때 이 첼로 사운드가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좀 더 저렴한 입문용 앰프로 매칭을 했을 때는 이 클래식의 운치라고나 할까요? 이 느낌이 야 역시 저렴한 제품들이라 좀 클래식 음악을 재생했을 때의 운치감 같은 거는 잘 안 나오는구나. 좀 약간 가볍네 이런 느낌이었다라면은 지금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캄이라는 앰프 자체가 클래식 음악에 특화되었다라고 볼 필요는 없지만은 스피커도 좋은 제품이고 아캄도 앰프로서의 성능이 좋은 앰프다 보니까 지금 리코 오디오 자체는 가벼운 스타일의 앰프를 매칭했을 때는 좀 약간 가볍다. 기본 성향 자체는 올라운드적인 성향인 것 같다. 그리고 앰프를 가볍게 매칭했을 때 소리가 깨끗하게는 잘 나오지만은
깊이감은 조금 크기에 비해서는 약간 아쉬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우퍼 유닛이 11인치 우퍼 유닛이지만은 8인치 우퍼 유닛과 10인치 그 사이 어딘가에 중저음이 나온다. 그렇게 제가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클래식 음악을 재생을 해봤을 때 앰프 자체가 충분한 만큼 구동을 해줬을 때 오히려 클래식 음악에서 가벼운 느낌은 느껴지지가 않고 첼로 사운드나 바이올린 사운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센 성향의 오디오 제품을 매칭을 했을 때 바이올린 사운드를 잘 못 들어요. 바이올린 사운드가 거칠게 느껴지고 날카롭게 느껴지면은 그 사운드가 좋다라고 평가를 하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그 곡 자체를, 선곡 자체를 아예 안 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재생한 첼로 협주곡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 같은 이런 현악기를 재생을 했을 때 볼륨이 그다지 적지 않은 그 조건에서도 3웨이 대형급 스피커의 면모를 잘 드러내줬다. 이게 지금 이 그 현악 협주곡을 재생을 했을 때 슬림한 스타일의 이 몸통이 슬림한 우퍼 유닛이 작은 슬림한 스피커에서는 첼로 사운드가, 첼로 음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면 배풀이 넓고 우퍼 유닛이 크고 그리고 3웨이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클래식 음악을 재생을 했을 때 바이올린 사운드와 첼로 사운드가 분명하게 그 질감이 차별화돼서 재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음을 들었을 때 야, 클래식 음악 재생 잘해주고 있다. 클래식 현악 협주곡을 재생을 했을 때 특유의 이 현악기의 가벼운 듯한 느낌이 없죠. 바이올린 사운드도 운치 있게 재생을 해주고 협주곡 특유의 그런 기품이 느껴지고 상당히 좋죠. 날카로운 느낌도 없고 이게 좋은 앰프를 매칭했을 때의 힘입니다. 앰프 본연의 성향으로 따지자면은 아캄의 G클래스 방식은 굉장히 부드러운 스타일의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 중에서도 굉장히 부드럽고 운치 있는 감미로운 스타일, 따스하면서도 감미로운 스타일만큼 부드럽거나 따스하지는 않아요. 이 G클래스 방식이라는 것은. 이 G클래스 방식은 다소 남성적이면서도 힘이 넘치는, 그러면서도 다이나믹한 성향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부드럽고 감미로운 스타일의 여성 재즈 보컬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잘 만들어진 AB 클래스 방식에 비해서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느낌은 좀 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SA35보다 부드럽고 감미롭고 운치 있는 느낌이 더 좋으려면은 저 SA35 지금 바로 밑에 있는 유니슨이든지 유니코 150 정도는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리코 오디오 샌드위치 250하고 매칭을 했을 경우에는 리코 오디오 샌드위치 250 스피커 자체가 굉장히 지금 가성비가 좋은 사운드를 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피커의 성향 자체가 좋아버리니까, 스피커의 바디감 자체가 좋아버리니까 아캄이 다소 다이나믹하고 남성적이고 좀 약간 센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둘이 매칭을 했을 때 그런 센 느낌이 덜 나오면서 심지어는 여성 재즈 보컬이라든지 클래식 협주곡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운치 있게 음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매칭을 통해서 우리가 올라운드적인 특성, 그리고 뭐 종합적인 음악성, 그리고 이제 앰프가 가지고 있는 구동력, 스피커와의 매칭, 그리고 오늘 매칭한 스피커가 스피커 가격과 비슷한 가격대의 앰프를 매칭을 했을 때 얼마만큼 음질이 향상이 될 수가 있고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는가, 그런 궁극적인 면들을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뭐 조건이었다라고, 매칭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是谁在敲打我窗？是谁在撩动琴弦？那一段被遗忘的时光，渐渐地回渗出我心坎。是谁在敲打我窗？是谁在撩动琴弦？记忆中那欢乐的情景，慢慢地
在我的脑海，那缓缓飘落的小雨，不停地打在我窗，只有那沉默无语的。I was a ghost, I was alone. 두어진 길 속에 Given the throne, I didn't know how to believe I was the queen that I'm meant to be. I lived two lives, trying to pick both sides, but I couldn't find my own place. Caught a path, left child, could've got too wild, but now that's how I'm getting paid. Without you on stage, I'm done hiding. Now I'm shining like I'm gonna be. We dream and hurry, came so far now. I believe we're going up, up, up. It's our moment. You know together we're going. Gonna be golden. Up, up, up. With our voices, going to get you so haunted. Gonna be golden. Oh, I'm done hiding now. I'm shining like I'm gonna be. Oh, our time, no fears, no lies. Non occorre parlare, certi silenzi soffiano come il vento. Foglia di amore vola lontano, nel tempo in cui si apre un tulipano. Foglia di amore vola lontano, nel tempo in cui si apre un tulipano. Era all'inizio un piccolo cuore che linfa e destino premeva a fiorire.
在敲打我窗，是谁在撩动琴弦？那一段被遗忘的时光，渐渐地回渗出我心坎。是谁在敲打我窗？是谁在撩动琴弦？记忆中那欢乐的情景，慢慢地浮现在我的脑海。那缓缓飘落的巧语，不停地打在我窗，只有那沉默无语的。Non occorre parlare, certi silenzi soffiano come il vento. Foglia di amore vola lontano, nel tempo in cui si apre un tulipano. Foglia di amore vola lontano, nel tempo in cui si apre un tulipano. Era all'inizio un piccolo cuore che linfa e destino premeva a fiorire. I was a ghost, I was alone. 두어진 길 속에 Given the throne, I didn't know how to believe I was the queen that I'm meant to be. I lived two lives, trying to pick both sides, but I couldn't find my own place. Caught a path, child, could've got too wild, but now that's how I'm getting paid. 끝없이 on stage, I'm done hiding, now I'm shining like I'm gonna be. We dream and hard, we came so far now,
在敲打我窗，是谁在撩动琴弦？那一段被遗忘的时光，渐渐地回渗出我心坎。是谁在敲打我窗？是谁在撩动琴弦？记忆中那欢乐的情景，慢慢地浮现在我的脑海。那缓缓飘落的小雨，不停地打在我窗，只有那沉默无语的。Non occorre parlare, certi silenzi soffiano come il vento. Foglia di amore vola lontano, nel tempo in cui si apre un tulipano. Foglia di amore vola lontano, nel tempo in cui si apre un tulipano. Era all'inizio un piccolo cuore che linfa e destino premeva a fiorire. I was a ghost, I was alone. 두어진 길 속에 given the throne, I didn't know how to believe I was the queen that I'm meant to be. I lived two lives trying to pick both sides, but I couldn't find my own place. Caught a pet child, could've got too wild, but now that's how I'm getting paid. Without you on stage, I'm done hiding. Now I'm shining like I'm born to be. We dream it hard, we came so
谁在敲打我窗？是谁在撩动琴弦？那一段被遗忘的时光，渐渐地回渗出我心坎。是谁在敲打我窗？是谁在撩动琴弦？记忆中那欢乐的情景，慢慢地浮现在我的脑海。那缓缓飘落的小雨，不停地打在我窗，只有那沉默无语的。Non occorre parlare, certi silenzi soffiano come il vento. Foglia di amore vola lontano, nel tempo in cui si apre un tulipano. Foglia di amore vola lontano, nel tempo in cui si apre un tulipano. Era all'inizio un piccolo cuore che linfa e destino premeva a fiorire. I was a ghost, I was alone. 두어진 길 속에 given the throne, I didn't know how to believe I was the queen that I meant to be. I lived two lives, trying to pick both sides, but I couldn't find my own place. Caught a black child, 'cause I got too wild, but now that's how I'm getting paid. Without you on stage,
자, 제품들 테스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캄 SA35로 와피데일 에보 5.4도 매칭을 했고요. 그리고 리바이벌 오디오 아탈란테 4도 매칭을 했습니다. 물론 아캄 SA35 같은 경우에는 아탈란테 4보다 더 고가의 스피커와 매칭을 해도 크게 아쉽지 않은 성능을 내줍니다. 출시 초기에 아마 소프라 2 같은 스피커하고도 매칭을 해서 저희가 청음 영상을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스피커를 매칭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몇 가지 스피커를 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앰프를 미니 앰프로 바꿔서 다시 재생을 했죠. 와피데일 그 미니 앰프에 와피데일 스피커까지도 매칭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녹음 자료는 아탈란테 4와 리크 오디오 샌드위치 250만 아마 나갈 겁니다. 일단 아캄 SA35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캄 SA35는 현재 디락 세팅을 안 한 상태입니다. 디락을 끈 상태예요. 그래서 기본 상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디락 세팅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신품 그대로 상태로 매칭한 음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디락 세팅을 하시게 되면은 사운드가 좀 더 평탄해지죠. 사운드가 좀 더 평탄해진 상태에서 밸런스를 고르게 스피커와 공간에 맞는 고른 밸런스의 중립적인 사운드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본인의 기호에 맞게끔,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EQ 조정을 좀 더 해서 사용하시면 가장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도 스피커를 구동하는 능력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요. 종종 사운드가 제가 100번 양보해서 아캄을 너무 일종의 신격화하거나 너무 희화하지 않고 너무 긍정적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그래도 약간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단점이 될 수 있는 요소도 말씀을 당연히 드리자면은 힘이 좀 넘쳐서 소리의 이탈력이 과도하게 넘쳐서 종종 살짝 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운드가. 그리고 저희 청음실이 아무래도 좀 그 1차 반사점에서 반사를 좀 강하게 해서 사운드를 좀 선명하게 느껴지게끔 하는 그런 세팅이 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크게 불편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선명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더 선명해지기를 바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아캄 SA35 매칭에서 음질적으로 불편한 느낌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매칭한 앰프보다 더 저렴한 거의 반 가격에 가까운 스피커인 와피데일 에보 5.4 정말 가성비가 좋은 스피커인 것 같아요. 앰프만 잘 매칭해주면은 앰프 가격에 비하면 거의 절반 가격에 해당하죠. 근데 지금 210만 원 정도 되는 20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 와피데일 스피커에서 도대체가 이런 정도의 음질이 나와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음질이 나와주고 있어요. 가격을 감안하면 와피데일 스피커의 가격을 감안하면 너무 매력적인 사운드가 나와주고 있어요. 와, 근데 다만 이제 이 와피데일 스피커의 경우 특히 이 리본 트위터가 달려져 있는 스피커의 경우 매칭을 하실 때 주의점을 제가 알려드리자면은 좀 볼륨감이 있는 바디감과 볼륨감이 있고 중저음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앰프하고 매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중저음의 양감이라든지 중저음의 바디감이 좀 부족한 소리의 밀도감이 부족한 앰프를 매칭하게 되면은 음색이 좀 가볍게 나와요. 얇고 가볍고 좀 약간 들뜨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음질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모든 오디오 기기는 매칭에 따라서 음질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매칭을 어떻게 했을 때 음질이 좋아지고 매칭이 어떻게 했을 때 음질이 나빠지는지 그거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지, 무조건 이 스피커는 나쁜 스피커야, 무조건 이 스피커는 음색이 가볍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제품이야,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와피데일 에보 시리즈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비싼 앰프를 매칭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입문용 스피커로서 사실상 저 정도 되는 스피커의 가격치고는 합리적인 가격이 나온 거죠. 그런데 가격에 비해서 고성능으로 잘 만들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스피커의 만듦새라든지 스피커의 무게, 아마 비슷한 가격대의 스피커 중에서 어쩌면 제일 무거운 스피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고급 AMT, 고광대역을 재생할 수 있는 고급 AMT 리본 트위터도 탑재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만듦새가 훌륭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훨씬 더 비싼 앰프하고 매칭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매칭을 해봤더니 와피데일에 200만 원 정도 하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질이 이 정도일 줄이야
하는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음질을 들을 수 있었어요. 특히 뭐 K-pop 데모먼터스 음악이 와피델에서 이런 정도로 파워막 소화력이 좋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스피커를 이제 아탈란테 4로 리바이벌 오디오의 아탈란테 4로 바꿔봤습니다. 리바이벌 오디오 아탈란테 4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스피커인 것 같아요. 다만 아탈란테 시리즈는 구동이 확실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리바이벌 오디오 아탈란테 시리즈가 만듦새나 성능에 비해서 출시 가격이 저렴했다라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에요. 그래서 가격에 비해서는 구동하기가 어렵다. 가격에 비해서는 고급 스피커고 가격에 비해서는 고성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동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타 소리 있지 않습니까? 기타 소리, 어쿠스틱 악기 기타 연주하는 그 음악 있지 않습니까? 연결하자마자 저는 이제 그 녹음된 순서하고는 다르게 그 곡을 먼저 요즘은 재생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아주 그냥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표현을 쓰자면은 기타 소리가 정말 끝내줍니다. 스피커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쪽으로 쳐다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타 소리가 정말 끝내줍니다. 이 가격대 스피커에서 나올 수 있는 기타 소리인가? 할 정도로 어쿠스틱 연주 음악은 정말 근사하고 정말 고급지고 찰진 느낌이 철철 넘치고, 이게 찰진 느낌이라는 게 오디오 고수를 하는 사람이, 오디오 리뷰를 하는 사람이 찰지다는 표현을 어떻게 오디오 평가하면서 쓰냐, 또 이런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자면은 중역대와 저음으로 이어지는 그 이음새 간의 표현력이 적정한 두께감과 탄력감이 있으면서도 얇고 가볍지 않게 표현해주면서도 너무 답답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찰지다는 표현이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피커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간감, 무대감, 앞뒤 레이어링, 깊이감, 그리고 풍부함, 그리고 무게감, 진득함, 깊이감, 뭐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한 만큼 더 우수하게 표현을 해주니까, 그 리바이벌 오디오에 매칭하는 앰프 치고 이 정도 가격이면 그렇게 비싼 앰프는 아닌데, 어쨌든 아캄 SA35는 300만 원대 앰프 아닙니까 현재.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을 풀로 갖추고 있는 풀 올인원 앰프 아니겠습니까? 오토 세팅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 이런 그 스마트 기능을 빼버리면은 앰프의 가격이 200 후반 아니면 300 초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구동력이라든지 스피커를 이렇게 꽉 쥐어주는 느낌이라든지 스피커에서 소리를 딱 튕겨내주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은 정말 매우 탁월하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출력에 대한 이야기인데, 출력을 감안하면 다른 타사의 D클래스 방식의 100W나 150W D클래스 방식의 앰프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비교를 할래야 비교하기가 어려운 이런 이제 스피커를 이렇게 꽉 쥐어지면서 찰지고 탱글탱글한 사운드를 내주는 느낌, 다이나믹하고 공간감이 좋고 그리고 깊이감이 좋은 이런 사운드를 내주는 느낌에 있어서는 출력을 떠나서, 그러니까 SA35가 공식 출력이 120W니까 좀 낮게는 100W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고 높게는 150W하고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150W 앰프하고도 비교를 해봤습니다만은 150W 앰프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아캄 SA35의 느낌이 훨씬 더 월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출력의 개념이라는 것을 너무 여러분들께서 맹신하지 마시고, 첫째로는 증폭 방식을 따져보셔야 되고, 그리고 물량 투입 이런 거를 따져보시는 게 더 좋다. 그리고 D클래스 방식의 앰프라는 게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을 수는 있지만은 D클래스 방식의 출력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D클래스 방식이 소리가 깨끗하게 나와주는 건 좋지만은 전체적인 공간감이나 깊이감, 에너지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우리가 중역대 아래로 중저음역대로 사운드의 다이나믹이나 풍부함이나 깊이감을 논할 때에는 D클래스 방식의 앰프의 출력은 좀 심하게 치자면 한 절반 정도는 깎아버려도 되지 않은가, 그렇게 감안을 하셔도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 모델명을 공개를 못할 건 없습니다.
위앰프 울트라를 매칭을 했습니다. 위앰프 울트라를 과도하게 제가 평가절하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그럴 의도로 이렇게 매칭을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위앰프 울트라가 출력이 100W라고 해서 선호하시고 좀 과대평가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긴 한데요. 그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게 맞긴 하다. 있는 그대로 그렇게 전달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칭찬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위앰프 울트라가 저는 오늘 그래도 나름 선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아탈란테 4하고 매칭을 했을 때 그래도 뭐 사운드가 과도하게 답답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나름대로 위앰프 울트라가 오늘 고가의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 나름대로 선전했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아탈란테 4하고 매칭을 했을 때 아탈란테 4가 상당히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임에도 불구하고도 그래도 음이 크게 답답하지는 않은 음을 내줬다. 오히려 이게 이 정도 가격대에서 오디오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일단은 중저음이 좀 지저분하게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중저음이 살짝 적게 나오더라도 중고음이 깨끗하게 표현되어지는, 명징하면서도 정교하면서도 투명하면서도 깨끗하게 표현을 해주는 그런 사운드를 먼저 선호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위앰프 울트라가 굉장히 선호될 수 있는 그런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교적 좀 운치가 있는 음악들 있지 않습니까? 어쿠스틱한 음악들, 전자음악이 아닌 어쿠스틱한 음악들. 어쿠스틱한 음악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악기를 연주한 것을 보고 이제 어쿠스틱한 음악이라고 해요. 뭐 재즈 음악이나 클래식 음악 아니면은 순수 사람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류의 음악을 재생을 했을 때의 부드러움, 섬세함, 바디감, 뭐 볼륨감, 감미로움, 따스한 느낌, 풍부한 느낌, 매끈한 느낌, 그리고 그 뭔가 찰지다는 느낌, 그리고 뭐 밀도감 있는 느낌, 묵직한 느낌, 그리고 뭐 깊이감 있는 느낌, 뭐 분위기 있는 느낌, 진한 느낌, 이런 듯한 느낌은 좀 부실하죠. 그런 느낌을 기대하시면은 좀 실망할 수도 있겠다. 다만 그래도 한 가지 여지를 제가 가능성을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위앰프 울트라도 EQ 조정을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기본 상태 그대로 재생을 했어요. 그래서 스피커 매칭에 따라서는 오늘 스피커를 여러 가지를 매칭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EQ 조정을 안 하긴 했는데요. 오히려 이제 EQ 조정을 잘 하시고 쓰시면은 이제 오늘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라면은 중저음이 좀 덜 나온다. 중저음이 좀 가볍다. 마치 그 중고음이 명징하면서도 깨끗하게 나오는 것은 아주 뭐 좋은 가격에 비해서 훌륭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과도하게 음색 톤이 위로 이렇게 좀 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낮은 대역을 표현을 풍부하게 해줌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느낌, 운치가 좋은 느낌, 감미로운 느낌, 이런 느낌에 있어서는 좀 취약점을 드러내지 않았는가. 그렇게 만약에 생각이 되신다라면은 EQ 조정에서 저음을 늘려주면 저음부를 늘려주는 EQ를 선택을 해주시거나 그렇게 이제 그래픽 이퀄라이저에서 저음부를 좀 풍부하게 조정을 해주시면은 좀 그 개선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뭐 EQ 조정을 안 해봤겠습니까? 저음부만 늘려주는 EQ 프리세팅도 있고, 그리고 그래픽 이퀄라이저에서 얼마든지 저음부만 또 따로 이렇게 조정을 증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보면은 그나마 음색적으로는 저음이 늘어나는 것은 뭐 확보가 저음을 더 향상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앰프의 구동력의 한계 때문에 아까 제가 아캄 SA35를 설명을 할 때 모든 대역에 힘이 실려 있다. 모든 대역에 에너지가 실려져 있을 때의 뭔가 짱짱한 느낌, 뭔가 에너지감이 풍부한 듯한 느낌, 실체감이 살아있으면서도 뭔가 그 힘이 실려져 있는 그런 듯한 느낌,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앰프의 이런 구동력의 느낌이라든지 모든 대역에 에너지를 실어주는 듯한 느낌이 좀 부실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좀 음색이 좀 디지털스럽게 느껴진다거나 단순히 중고음만 깨끗하게 느껴지고 전체적인 음질의 품위, 음질의 깊이 뭐 이런 느낌은 좀 아쉽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앰프의 근본적인 구동력 자체가 조금은 아쉽다 보니까 이게 오늘 제가 녹음을 하면서 위앰프 울트라 같은 경우는 볼륨을 뭐
일반 음악은 볼륨이 70이 넘어가는 볼륨으로 제가 녹음을 했고요. 클래식은 82 그 정도에서 녹음을 했습니다. 사실 일반 가정에서는 그 정도까지 볼륨 올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 청음실은 일반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녹음을 하려면은 어찌됐든 가격대가 다른 제품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청감상 들리는 볼륨은 똑같이 맞춰놓고 녹음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음악이 시작했을 때의 사람한테 제일 많이 들리는 중역대, 음악의 핵심을 다루는 중역대를 기준으로 볼륨 조절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볼륨이 70이 넘어가는 볼륨으로 조정을 해놓고 음악을 듣다 보면은 소리의 선명도는 괜찮은데 좀 귀가 따가워요. 이제 너무 중고음이 세게 나오다 보니까 귀가 따가운 듯한 느낌이 들고, 볼륨이 높은 거에 비해서는 또 중저음의 바디감이나 이런 것들은 또 좀 약간 아쉬워요. 그렇다고 해서 귀가 따갑기 때문에 볼륨을 좀 낮춰야 되느냐, 볼륨을 낮추고 들으면은 약간 편안한 듯한 느낌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전체적인, 제가 여기에서 전체적인 에너지감, 모든 대역에 걸친 에너지감, 그리고 중저음, 낮은 대역까지도 품위 있게 표현해주는 그런 저임피던스 구동 능력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볼륨을 낮추는 순간 전체적인 에너지감이 확 줄어버려요. 구동력이 좋은 앰프의 경우에는 볼륨을 낮춰도 찰진 느낌이라든지 운치가 있는 느낌이라든지 질감이나 전체적인 밸런스, 바드감 이런 거를 유지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 미니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의 경우에는 볼륨을 낮추는 순간 구동이 아주 쉬운 스피커라면 모르겠는데 그 앰프의 능력 대비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 볼륨을 낮추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에너지감이라든지 소리의 선명도라든지 중저음의 묵직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느낌들이 그냥 너무나 확 죽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볼륨을 좀 낮춰버리면은 녹음을 했을 때 청감상으로 당장에 느껴지는 느낌이 너무 판이하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럼 이거는 공정한 비교가 아니지 않냐,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볼륨을 높이고 하다 보니까 볼륨이 70 이상까지도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당장에 녹음을 했을 때 선명하고 명징하긴 하다, 이거는 장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볼륨을 너무 높여놓고 음악을 재생을 하다 보니 사실 녹음을 지금 4곡씩 했잖아요. 4곡을 들으면서도 귀가 따가워요. 귀가 너무 따갑고 뭔가 이런 느낌이 있죠. 사람은 2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한 발로만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 한 발로만 서 있는 것도 발바닥을 다 대고 서 있는 게 아니라 발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발가락으로만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힘이 들기도 하지만은 불안하죠. 넘어질까봐 불안하죠. 뭔가 약간 그런 불안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소리가 선명한 건 좋은데, 그래서 이런 일장일단이 있다, 그 점은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상 위앰프 울트라는 그래도 가격을 고려하면,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몇 가지 스피커들하고 매칭을 해보니 기특한 면도 있긴 있습니다. 확실히 기특한 면도 있고, 구동이 좀 쉬우면서도 저음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스피커들하고 매칭하면은 충분히 괜찮은 앰프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 자체가 크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능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유틸리티성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가격 대비 성능은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저 제품의 스펙상의 출력이 100W라고 되어 있는데 그 출력만 너무 맹신을 하시면 안 되겠다. 사실상 100W라고 하더라도 지금 중저음 컨트롤을 해주는 능력, 저임피던스 구동 능력, 중저음의 깊이감이나 질감을 표현해주는 능력은 조금 아쉽기 때문에 사실상 100W라는 출력 자체를 너무 맹신하거나 과신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야겠죠. 앰프 제작사들이 앰프를 튜닝을 하면서, 음색 튜닝을 하면서 출력과는 무관하게 자기네 앰프들의 음색 밸런스를 이렇게 높게 튜닝을 하느냐 아니면 좀 낮게 튜닝하느냐, 중립적으로 튜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호불호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출력이 낮더라도 중고음의 명징함은 위앰프 울트라가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출력이 낮더라도
중저음을 좀 더 풍부하고 근사하게 표현해주는 능력은 출력이 낮은 제품이 더 좋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100W인데 충분하지 않을까요? 100W면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단 말이죠. 스피커는 어떤 걸 매칭하고 싶은데 출력이 100W나 되니까 뭐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희 집은 볼륨을 많이 안 올리는데요.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아캄 SA35하고 출력 차이가 20W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아캄 SA35는 120W고 위메프 울트라는 100W이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100W하고 120W면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들을 이렇게 매칭을 해놓고 실제 처음 감상을 해보면 20W 정도 차이가 아니라 상당히 꽤 많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가격 차이가 몇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위앰프 울트라를 뭐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러면은 절대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뭐 공정한 비교가 아니긴 합니다만은, 오늘의 주제 자체가 출력에 따른 음질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이 출력이라는 것은 믿을만 하냐,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위앰프 울트라는 당연히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 비슷한 가격대에서 굉장히 추천할 만한 제품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이 출력만 그냥 맹신을 하셔서 제품의 성능이 비슷할 것이다, 출력이 높으면 무조건 성능이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틀리게 되는, 그거는 꼭 무조건 맞지는 않더라, 그 부분을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좋은 의미에서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위앰프 울트라를 굳이 비판하기 위한 목적의 영상은 아니었고, 위앰프 울트라 정도 가격대의 미니 D클래스 방식의 앰프의 경우에는 항상 제가 강조를 합니다. 일단 구동이 쉬운 스피커를 매칭하시라. 그리고 저음이 쉽게 나오면서도 저음이 호방하게 잘 나와주는 스피커하고 매칭하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